안녕하십니까, 성지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반제 낚시터입니다. 약 4만 평 정도 되는 준계곡형 저수지인데 요즘은 향붕어를 방류하는 관리형 저수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면적도 꽤 넓고 또 준계곡형지라서 수심이 다양한데 오늘은 제가 좀 긴 찌를 쓸 겁니다. 최근에 출시한 하이원, 길이가 70cm하고 77cm로 긴 찌이기 때문에 좀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서 중류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얘가 대략 한 3m에서 3.5m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심에서 원래 하이원 찌는 몸통 모양은 오오리찌입니다. 근데 오오리는 소재가 오동나무였는데 이건 조금 예민하게 위해서 오동나무에 발사를 접목을 했고요. 또 찌탑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역광탑을 길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지뿐만이 아니라 양어장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찌로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도 좀 여유로운 낚시, 부드러운 찌올림, 높은 찌올림을 보기 위해서 가장 높이 오르는 찌 하이원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앞산에 지금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는데 지금 11월 중순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낚시하기 아주 좋은 계절인데 가을에 풍덩 빠져서 신제품 찌 하이원으로 여유로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왼쪽 거요. 첫 붕어가 아주 쉽게 나왔는데 지금 한 세 번째에 들어갔을 겁니다. 바로 나왔는데 살짝 하다 첫 번째 거는 끓고 들어가는 거로 나왔습니다. 향붕어들은 특히나 초반에는 끓고 들어가는 입질도 많이 나옵니다. 반제지의 향붕어입니다. 두 번째 붕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빨간 목줄. 빨간 목줄이 그루텐이거든요. 그루텐을 먹고 나왔습니다. 보면 빨간 목줄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이 향붕어들은 많은 분들이 어분을 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분만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분 위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낮에는 그루텐을 잘 먹습니다. 밤에도 그루텐이 먹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어분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밤에는. 그래서 낮낚시 하실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그루텐을 꼭
같이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크다. 엄청 크네. 우와. 이 반제지 올해도 2번 왔고 제가 몇 번 와봤는데 좀 다양한 종류의 향붕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 크다. 힘이 엄청나네 아주. 그렇지. 어이구, 이것도 크다. 이것도 엄청 큽니다. 덩치도 좋고 찌도 아주 이쁘게 올렸습니다. 오, 엄청 크네. 엄청 크네요. 이건 띠도 잘 어울리고 씨알도 좋습니다. 오, 잘 어울렸다. 오. 이쁘게 올렸습니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지금 2바늘 낚시를 낮에는 했었거든요. 낮에는 그루텐이 잘 먹으니까. 근데 밤에는 제 경험상
특히나 이렇게 날씨 추워지고 그러면 어분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외바늘로 바꾸겠습니다. 외바늘로 바꿔서 아까 개놨던 거 구루텐은 사용하지 않고 집어제는 간간히 입질이 안 올 때만 사용을 하고 입질 및 집어 교명 미끼로 개놨던 요 황수기 X세트 요 어분 위주거든요. 요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외바늘 낚시로 해서 조금 깔끔한 입질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도 비행기가 다니네요. 지금부터 전자케미, 원래는 전 스마트케미 사용하는데 스마트케미 알파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마트케미 알파 프로페셔널, 이거는 무게가 0.25로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케미 중짜, 이게 무게가 0.25로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로 찌맞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바꿔서 이렇게 파란색 대기였다가 입질이 오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요거로 바꿔서 밤낚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 바늘채비는 바꾸겠습니다. 찌맞춤 변동은 주지 않겠습니다. 이 벌림채비는 또 사용해야 되니까 그대로 빼놓고 외바늘채비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향붕어 전용으로 제가 사용하는 무민울 바늘, 펴지지 않는 무민울 바늘, 후거 바늘입니다. 그 찌맞춤 변화는 없고 찌만 조금 내리고 케미를 스마트 케미로 바꿔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질 제대로 올렸어. 이거는 잉어네, 잉어. 발갱입니다, 발갱이. 잉어 새끼 발갱인데 줄을 아주 이쁘게 올렸습니다. 단낚시보다는 입질이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저것도 다 올렸다 내려가네. 그치. 사실은 오늘은 마리수를 많이 잡기 위해서 온 날이 아니라 쭈올림을 즐기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놔뒀으면 아마 더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습관이 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손이 나가 버립니다. 조금 더 놔뒀으면 하는, 그럼 조금 더 쭈올림을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입질, 입질. 밤낚시 시작되고 나서는 주로 오른쪽 대가 나오고 왼쪽 대가 안 나와서, 낮에는 왼쪽 대도 잘 나왔는데 밤에는 주로 오른쪽 대 나오고 왼쪽 대가 안 나와서 이상하다 했더니 이번엔 왼쪽 대가 아주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올려졌습니다. 오이구, 힘쓴다. 오, 엄청 힘쓰네. 야, 왜 이렇게 힘쓰냐? 안 나오던 왼쪽 대에서 연속으로 2번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입질 없던 왼쪽 대에서 연속 3번째입니다. 이게 집어의 효과입니다. 오늘은 많이 잡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집어를 않고 짧은데 2.9칸 2대 피고, 또 밤에는 외바늘로 하고 거의 집어를 않고 하고 있는데, 유독 낮에 잘 나오던 왼쪽 대가 안 나와서 좀 전부터 좀 집어를 좀 했습니다. 몇 번 집어넣었더니 이제 나오던 오른쪽 대는 안 나오고 왼쪽 대에서 연속 3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기다리는 낚시, 힐링 낚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어를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딱 누워가지고 감이 자기 입으로 딱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기를 좀 잡고 싶으시면, 입질을 자주 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 집어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오랜만에 오른쪽 대에서도 오니까 반갑네요. 입질. 잡았습니다. 쌍권총을 오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당겨 놓고 이거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쌍권총 했을 때는 저 찌가 어떻게 가는지 보고 있어야 됩니다. 바늘이 빠졌네요. 미늘 없는 바늘 쓰면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채비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누가 걸었다가 원줄이 끊어졌네요. 여기서 봉돌 바로 위에서 원줄이 끊어졌습니다. 입에 바늘이 걸려 있는데도 또 먹이 욕심을 내다가 걸렸습니다. 그럼 바늘 빼줘야 되겠네요. 잘 어울린다. 우와, 엄청 크네.
잉어야. 아, 잉어구나. 서둘지만 않으면 아무리 큰 잉어도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40cm 이하 잉어를 발갱이라고 합니다. 40cm가 넘어야 잉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40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잉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놓으면 얘가 좀 답답해 할 것 같으니까 이건 놔주겠습니다. 그렇지. 연속으로 2마리가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거의 밤낚시로 20마리 가까이 잡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이제 12시 넘었고 하니까 한 마리만 더 잡고 밤낚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휴. 밤낚시 마지막 붕어가 엄청 힘을 쓰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밤낚시 마지막 붕어입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낮에는 들어가는 입질도 좀 몇 마리 있었는데 밤에는 들어가는 입질 하나도 없이 전부 올리는 입질로, 크게 집어도 안 했는데 올리는 입질, 어떤 거 작은 입질 하나도 채지 않고 쭉 올리는 입질만으로 20몇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뭐 기대 이상으로 만족한 밤이었고, 충분히 손맛 봤으니까, 찌울림 봤으니까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내일 아침 날 밝으면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해가 앞에서 뜰 것 같은데, 이게 이 하이원찌는 역광톱이라서 해가 앞쪽에 있던 역광 상황이라도 잘 보이니까 아침에 몇 마리 더 찌올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제품 하이원찌와 이 반제지 붕어들이 아주 멋진 가을밤을 저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그만 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거 잡고 지금 떡밥 따라 던지기도 전에 왼쪽 배가 올라왔는데 향붕어 치고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침에 7시에 알람을 해놨는데 좀 게으름을 피웠고, 채비
이제 케미도 바꿨고요. 낙케미로. 또 채비도 외바늘 했는데 두 바늘로 바꾸고, 떡밥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어제 손만 많이 봤으니까 뭐 한 5-6마리 잡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낚시는 외바늘 채비로 했는데 지금은 요거 와이어 스위벨 채비에 벌린 고무 채비, 이거 신제품이거든요. 채비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벌어지는 벌린 고무 채비에 구루텐하고 집어제를 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짝밥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이것도 다 올렸습니다. 끼도 잘 올리고 씨알도 좋네요. 연속으로 나왔는데 끼도 멋있게 올렸고 씨알도 좋습니다. 그렇지. 또 쌍관청이 돼버렸네. 여기 이 반제지에는 좀 다양한 종류의 향붕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떡붕어 비슷한 향붕어들도 많습니다.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의 반제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향붕어 터입니다. 향붕어를 방류한 곳인데 거의 양어장 90% 이상이 향붕어를 방류를 합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입질이 까다롭다라는, 그래서 입질이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요즘은 이제 향붕어 낚시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적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각 고민하시고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 사항은 지역 편차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경기 북부권, 그러니까 포천, 특히나 포천이나 양평, 이 경기 북부권으로 갔을 때는 잘 잡는다. 뭐 최소 50마리에서 많게는 하루 저녁에 100마리 이렇게 항상 잡는데, 이상하게 경기 남부권, 용인, 안성, 뭐 시흥 이쪽으로 내려오면 뭐 낱마리 수준이다. 뭐 가장 많이 잡아야 한 30마리, 평균적으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그렇다고 그곳이 뭐 고기가 없는 곳이냐? 다른 분들은, 거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50마리, 100마리를 잡는 상황인데 나는 잘 못 잡겠더라. 반대로 경기 남부권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경기 남부권에서는 나도 항상 뭐 많이 잡는데 이상하게 북부권 포천 쪽으로 가면 나는 잘 못 잡겠더라.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향붕어인데 뭐 채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떡밥도 똑같이 쓸 텐데 왜 지역에 따라서 조가 차이가 그렇게 날까요? 이유가 뭐냐면
붕어가 다른 겁니다. 향붕어도 같은 향붕어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보통 향붕어라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향붕어는 그 익산 쪽에서 양식하는 향어와 붕어를 교잡한, 여기서 붕어는 금붕어입니다. 금붕어. 향어와 금붕어를 교잡한 국내 양식 향붕어, 이게 이제 전형적인 향붕어인데, 그게 이제 경기 북부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로 그 붕어들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향붕어의 특징들, 뭐 입질이 좀 지저분하고 향어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짓고 이렇게 계란판처럼 바닥을 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어제를 잘못 쓰면 고기가 떠오르고, 쉽게 떠오르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보리 같은 건 가능하면 쓰지 말고, 또 그루텐보다는 어분 위주로 하고, 어분을 좀 말랑하게 해서 안 퍼지게 밑으로 내려가서 풀어지게. 왜냐면 위에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서 이게 풀어져 버리면 붕어들이 떠오르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향붕어가 한 종류가 아닙니다. 국내 양식 붕어도 있고,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붕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양식 붕어도 향어하고 금붕어를 교잡한 그 전형적인 향붕어 외에, 여기는 옛날에 얘기하는 잉붕어 비슷한 좀 길쭉한 그런 형태의 향붕어도 많고, 우리가 그냥 퉁쳐서 향붕어라고 하는데, 오히려 잉붕어와 비슷한 붕어들도 많고, 그 다음에 떡붕어 비슷한 향붕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체를 보면, 그러니까 입이라든지 눈, 그다음에 등의 모양, 상체, 머리, 여기서부터 위로 보면 전형적인 떡붕어입니다. 근데 이 아래쪽을 보면, 떡붕어는 허리 쪽이 아주 날렵하고 꼬리 지느러미가 제비꼬리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거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체는 떡붕어인데 하체는 떡붕어가 아닌 이제 그런 향붕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거는 뭔가하고 떡붕어를 교잡한 것 같습니다.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끓여서 올 때 물에 오면서 물을 이렇게 뱉어내는, 입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현상, 그걸 전축 낚시 하시는 분들은 뭐 침 뱉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붕어들이 침 뱉는다. 그게 떡붕어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 침 뱉는 붕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잡아서 보면 거의 상체는 완전히 떡붕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붕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 향붕어들은 제가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루텐, 집어제에는 보리가 들어간 겁니다. 집어제, 어분보리, 그 다음에 입질 및 집어 교명 미끼인데 거의 어분 위주의 황수기 S세트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포천권, 북부권에서는 참 잘 먹습니다. 어분 위주라서. 근데 여기서는 같이 특히나 어제 밤낚시는 제가 멸반을 썼지 않습니까? 두 반을 쓸 때는 그루텐하고 짝밥으로 썼는데, 멸반을 쓸 때는 이렇게 한 대는 집어제를 달아보고 한 대에는 요것만 달아봤는데, 이게 잘 안 먹습니다. 집어제가 훨씬 잘 먹습니다. 여기는 향붕어가 방류되어 있지만 오히려 옛날 방식, 그러니까 중국 붕어 낚시할 때 방식으로 그루텐하고 집어제를 달고 조금 빠른 템포의 낚시를 해주고, 집어제기 때문에 풀스윙 하는 게 아니라 반스윙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옛날 중국 붕어 낚시 방식으로 미끼 운영과 그 템포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실 부분은, 향붕어도 다 같은 향붕어가 아니다. 낚시터마다 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러면 다 다르게 해야 됩니까? 찌나 채비나 찌맞춤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어디 가더라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하시되, 바늘도 마찬가지고요. 미끼 활용만 다르게 하십시오. 미끼 활용만. 근데 그걸 사장님한테 뭐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그루텐, 집어제, 입질용, 집어 교명 미끼, 보통 뭐 당보라고 얘기하는 콩알, 이 세 가지는 개놓으셔서 이걸 같이 쓰면서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저 향붕어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집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진도 보여드렸고, 근데 여기는 그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합니다. 이게 이렇게 계란판처럼 집이 되어 있으면
조금 잘못 던지면 찌가 쑥 들어가고 쑥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여긴 평평합니다. 그러면 여긴 집도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집어제에 반응하고 낱낚시에 구루튼을 잘 먹고 거의 중국 붕어 낚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곳에 오신다면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신다면 꼭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믿고 운영하시기 바라고, 이곳 반제 낚시터는 올 겨울에도 그동안에도 해왔지만 이 수차를 돌려서 물낚시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곳에 오신다면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 꼭 생각하셔서 미끼 운영, 옛날 중국 붕어 낚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그 구루텐하고 집어제를 개서 옛날 템포 낚시, 반증으로 템포 낚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많은 찌올림 또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물을 툭툭 뱉으면서 나오네요. 이거 또 나왔네. 마무리를 쌍권청으로 하네요. 이거 2마리 처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마리 걸었을 때는 최대한 앞으로 끌어놓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저 찌를 봐야 됩니다. 저 찌가 저렇게 없어지면 들어줘야 됩니다. 저처럼 채비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붕어입니다. 가을에는 과부 땡빛을 내서라도 낚시를 해라, 그런 말이 있던데, 신제품 하이원찌와 반제지 붕어들 덕분에 아주 가을을 만끽하고 돌아갑니다. 최대한 기다리는 여유 있는 낚시로 또 찌탑 최소한 반 이상 올리는 입질만 채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6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습니다. 뭐 평소와 같이 그냥 작은 입질 다 채고 했다면 100마리는 쉽게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선보인 오늘 사용한 하이원 신제품 찌는 출시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출시가 됐고요. 지난번에 그 충주 하천리에서 제가 촬영을 할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래는 몸통 모양은 5월인데 몸통 소재를 오동과 발자로 접목을 해서 아주 예민하게 만들었고요. 탑도 역광탑이라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지뿐만 아니라 양어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길이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종류입니다. 70cm와 77 두 종류인데 70cm의 소와 대, 부력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70cm의 소와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 힐링 장찌 개념, 최대한 가장 높이 오르는 찌, 그런 뜻으로 하이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지와 양어장에서도 여유로운 낚시, 힐링 낚시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찌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사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낚시한 채비들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와이어 스위벨 채비입니다. 와이어 스위벨 채비고요. 스위벨 채비가 2가지인데, 요거는 스네이크형, 전체가 다 하나로 여기까지 스위벨까지 딱 붙어 있는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완몽돌 같이 채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로 일체형으로 딱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 구입하셔서 그냥 연결만 하면 됩니다. 찌맞춤은 기존에 하던 스위벨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하기가. 그 다음에 밑에 이거 목줄 벌림채비거든요.
이거 최근에 저희가 출시한 건데, 벌린 고무채비. 목줄이 엉키는 것을 꼬이는 거, 엉키고 꼬이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떡밥 달기도 편하고 또 바닥에 내려갔을 때 엉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붕어들이 먹기, 흡입하기가 편하고 그럼 찌올림도 훨씬 예쁘게 나타납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항상 덜 엉킵니다. 훨씬 덜 엉키고, 그래서 떡밥 다는 시간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바늘도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건데, 전에 중국붕어 낚시할 때는 기존에 그 중증용에서 쓰던 그런 미늘 없는 바늘도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붕어가 작기 때문에. 근데 향붕어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면서 최소 500g에서 1kg까지 이렇게 커지면서, 특히나 이제 쭉 끓고 갔을 경우에 또 챔질이 세신 분들은 바늘이 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늘 없는 바늘은. 그래서 펴지지 않도록, 요거는 훅업 바늘인데 향붕어 전용 바늘입니다. 향붕어 전용 무미늘 바늘. 미늘 없는 무미늘 바늘이면서도 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특별히 만든 바늘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진짜 펴지지 않습니다. 향어나 잉어 잡아도 또 아무리 세게 쳐도 거의 펴지지 않으니까 이 바늘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 하이원, 그 다음에 스네이크 채비, 벌린 고무, 바늘, 이런 소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즐거운 낚시, 힐링 낚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엄청 무겁네. 뭐야, 커서 엄청 많아 보이네.